과연 백원우 비서관의 이 진술을 보면서 과연 의리가 있느냐, 이들 사이에 양심이 있느냐, 법조계 인사들은 이렇게 한 조간신문과도 인터뷰하고 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유일하게 인정했잖아요. 그거 위법인 줄 알았지만 백원우가 지시해서 내가 위법인지 알았지만 했다. 예, 박형철 비서관 대검 공안이과장 출신이죠. 공안이과장이라는 건 선거법 전문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2013년 4월 달에 그때 댓글 수사할 때 2013년 4월 달이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뒤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뒤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향해서 댓글 수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리고 부팀장이 박형철이에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라고? 선거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때 박형철 부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선거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주장해서 선거법으로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는 경우죠. 조금 더 기억을 좀 되돌려볼까요? 그때도 윤석열 팀장은 어떻게 했냐면 이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 처벌해야 된다 주장을 했죠. 정부가 불편했어요.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둘이 합쳐서 이거 한번 정부가 정부의 권력기관이 개입한 이 선거 부정 사건을 한번 캐보자 이랬을 때 막아선 사람이 사실은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 물러나게 한 상태에서 윤석열 팀장이 정말 무서운 수를 던지죠.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 3사람을 체포를 해버립니다. 재판 그 당일날 윤석열 총장은 밀려버리죠. 예, 그때 그 사건에 환호하고 박수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인공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2가지 얘기겠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겠죠. 이번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서도 판단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흐름을 유지해 가면서 잡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박형철 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얘기가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거고 백원우 비서관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다 봤었어요. 거기다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열린우당 후보들이 좀 많이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의견 피력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판정하면서 탄핵이 위까지 몰렸던 상황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양심에 따른 소리를 내는 사람과 양심을 덮고 자기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못난 사람과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자 박상철 교수님, 백원우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아니 박형철이 선거법 전문가라 괜찮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네. 박형철 탓이네. 어떻게 보십니까? 탓이라고 했다면은 좀 저급한 용어고 저는요 저를 보면서 박형철 비서관하고 백원우 비서관이 같이 근무하면서 상명하복 관계는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또 백원우 이건 추측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모르는 거 잘 물어보는 성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고 또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불법인데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 상황상 이게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갔다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야말로 어차피 공소를 했으면 재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양자 간의 대화를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느닷없이 그냥 공소를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럼 그 당시 검찰은 김지현 측을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검찰의 공소가 좀 지나치다, 기소가 지나치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왜일까? 이 조국 전 법무부장 사태하고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정치 영역과 법의 영역이 있는데 이 공천 과정이 이렇게 들여다볼 부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법과 비법과 어떤 구분에 있어서 이것이 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같은 이 공소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지켜봅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탄핵. 국회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정파가 결탁을 해서 대통령을 선관위에 유권해서까지도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해서 탄핵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치 우리 당 사람들이 당선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불법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탄핵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더 깊이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침수봉대한 것이라 보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냉철하게 제가 자꾸 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청와대에서 제대로 답변해라 이거. 그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선거가 시작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가자는 것이죠. 즉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선거 때 가장 반문 진영을 결집시키는데 최고의 어떤 이 하나의 실용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재판 과정을 정확히 보고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는 사건. 그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